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스포츠 산업 일자리 컨퍼런스 제2부 잡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행된 1부는 재밌게 잘 즐기고 계신가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소통하면 좋았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소통하게 되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부 잡 토크 콘서트에서는요, 게스트 6분을 모시고 각 직무별 이야기, 대학생활, 그리고 취업 준비생활, 게스트분들의 경험담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전으로 받은 질문뿐만 아니라 현장 질문도 게더타운 내 채팅창에서 직접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안 드렸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부 잡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유튜버 최대숙녀 김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분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 박수가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이라서 조금 적막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좀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시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코로나 검사와 그리고 백신 접종까지 모두 마친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얼굴을 좀 공개해 주실까요? 준비되셨으면 저희 그러면 이제 한 분씩 바로 옆에 계신 분부터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이원 아이스하키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트레이너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로축구연맹 교육지원팀 그리고 재정건전화 TF팀에서 일하고 있는 하재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대행사 이노션 스포츠 마케팅 팀에서 약 1년 3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최근 스포츠 비즈니스 팀으로 적을 옮겨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지민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비프로11이라는 IT 회사에서 한국 비즈니스 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용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 에이전트사 FS 코퍼레이션에서 일하고 있는 홍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래프톤 주식회사에서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박수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6분 모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많이들 떨리시죠? 네, 저도 떨리는데 저희 좀 한번 숨 좀 크게 쉬고 갈까요?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나 아니면 대학 생활에 관해서도 궁금해 하셨는데 그보다도 진짜로 실무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자,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미리 사전에 이제 실무자분들한테 저희 하루 계획표 좀 보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매번 하던 그 동그라미 계획표예요. 좀 반가우시죠? 네, 반응을 해주셔야 네, 반갑죠. 그래서 이제 한 분씩 좀 재미난 얘기를 편안하게 인트로 때 해보려고 하는데요. 딱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냥 편안하게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스포츠 마케팅 실무자의 하루 일과표입니다. 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비밀스러운 좀 업무적인 부분이 많아서 조금 가려놨는데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출근하셔서 9시부터 9시 10분까지 메일을 확인하시고 투두리스트를 정리를 하신다고 해요. 이 투두리스트를 정리하시는 분들이 흔치 않거든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저는 과연 지민경님의 MBTI가 무엇일까 하고 간단하게 본인의 MBTI와 이 투두리스트를 어떤 거를 작성을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MBTI는 우선 ESTJ라고 엄격한 관리자형이고요. 몇 년 동안 바뀌지 않는 MBTI고 네. 제 MBTI가 되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하시나요? 투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일리 투두리스트랑 먼슬리를 또 따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장기적인 업무가 있을 때는 먼슬리에 미리 체크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만 진행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데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 10월 1일에 미리 체크를 해둔다던가 이런 부분, 그리고 매일매일 그날 쳐내야 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순서대로 기입을 해서 중요성
높은 것부터 이렇게 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다른 분들도 지금 다 고개를 끄덕이시고 있는데 이 투두리스트가 정말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한번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는 이제 IT랑 데이터 실무자님의 하루 일과표입니다. 자, 보시면 유일하게 게스트분들 중에서 이 공부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실무자 분이에요. 취업을 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엄청난 슬픈 소식 아닌가요? 어떤 공부를 혹시 하시는 걸까요? 공부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앞서서 그러면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가 간단히 들어가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비프로 컴퍼니는 간단하게 말하면 축구 영상과 데이터를 팀들에게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저희가 팀들에게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영상과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영상과 데이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IT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한 경기가 끝나게 되면 수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한 경기가 끝나면 50장 분량의 결과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영상과 그리고 이제 시각화되어 있고 뭐 선수 시간 위치별로 구분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팀들 입장에서는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하고 승리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제 분석이 필요한데 그 방대한 자료 가운데 이제 어떤 거를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팀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너무 방대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잘 사용하고 있는 팀들에서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방대한 데이터에서 각 팀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는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실제로 잘 사용하고 있는 팀들 분석가님이나 코치님과 비디오 콜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희는 본사가 영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팀들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서로 공유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공유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다른 팀들에게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길라잡이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공부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간에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또 저희 토크 콘서트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서 정말 상세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분은 이제 김동진 선수 트레이너님의 하루 일과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미리 받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신기했던 멘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 12시부터 12시부터 2시까지 일정을 보시면 아이스 훈련, 부상 등 응급 상황 대비 운동, 참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참관이 대체 어떤 참관을 하시는 걸까요? 감독님하고 코치님은 아이스 훈련 시 들어가서 선수들 이렇게 가르치는 참여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아이스하키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스링크장 밖에서 부상 대비 참관을 하면서 항상 응급 상황을 대비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를 표현하느라고 참관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직접 참여하시기보다는 부상이 당했을 시에 빠르게 이제 들어가셔서 투입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참관이라고 작성을 해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다음 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은 프로축구 연맹 실무자의 하루 일과표입니다. 이제 하재혁 프로님이신데. 여기 조금 재밌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좀 강조를 하느라고 칸을 잘 못 나눴어요. 15시부터 15시 30분까지 유일하게 일과표에 자체 휴식을 써놓으신 실무자님이십니다. 자, 이 자체 휴식 과연 실제로 가능하신 건가요? 다른 분들 다 뭔가 전문적인 거 쓰셨는데 저만 약간 노는 것처럼 보여서 노는 거 아니고요. 이제 프로축구 연맹 각 이제 실무자들이 역할이 좀 개인 사업자 같아요, 조금. 그래서 개인의 자율에 맞게 책임을 질 부분들 지면서 각자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머리를 쓰는 업무들을 많이 하는데 계속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머리가 굳잖아요. 그렇죠. 30분 정도는 휴식 시간 괜찮지 않을까? 그럼요. 네. 매우 네네. 효율적인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업무의 하고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분들의 눈빛이 조금 반짝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받게 되면 다들 이게 꼭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조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분 넘어가 볼게요. 자, e스포츠 실무자의 하루 일과라고 딱 나와져 있는데 보시면 저희가 16시를 퇴근 시간으로 지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16시부터 일정이 하나가 써 있어요. 대회 모니터링. 퇴근이 없는 건가요?
뭐 다른 스포츠 업계에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스포츠 경기 대회가 대부분 저녁 6시나 7시에 시작을 해서 그거를 뭐 항상 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대회가 있기 때문에 뭐 e스포츠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노느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뒤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릴 내용을 살짝 맛보기로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이실 것 같은데,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에이전트 실무자님의 하루 일과표인데, 자 보기만 해도 뭐가 되게 많으신데 이 중에서 조금 에이전트를 꿈꾸시는 분들이 좀 설레일 일과가 하나가 있어요. 브랜드 계약 선수들 축구와 주문 및 매장 방문 요청. 자 일단 여기에 선수 들어가 있고요, 브랜드 들어가 있고요. 자 이 기대감에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그럼 답변을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이제 저희 회사도 에이전트사로서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선수들이 있고, 이제 각 스포츠 브랜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뭐 푸마나 미즈노 뭐 이런 큰 브랜드들에서도 이제 선수들을 후원하는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쪽에서는 주로 스포츠 마케팅 팀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랑 이제 저희가 저희 회사 선수 중에 추천하고 싶은 선수가 있으면 제가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담당자 분들께서 뭐 K리그나 뭐 대표팀 경기나 뭐 청소년 대표팀 경기를 보시고 이제 그 스폰서 계약을 하고 싶은 선수가 있으면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갖고 이제 뭐 선수 뭐 물품 축구화 후원 계약이나 이제 선수들이 그 브랜드의 매장에 방문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그분들이랑 다 연락을 해서 뭐 매장 예약을 해주고 뭐 그런 업무를 거기 적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들 몸 좀 풀리셨죠? 예, 저도 조금 풀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크게 주제를 3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대학생활, 취업 준비생활, 그리고 이제 실무자분들만의 경험담, 이렇게 3가지로 나누었고,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된다면 조금 더 자세한 직무별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학생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이쪽을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고요. 오늘 약간 컨셉이 그 아이오아이 팬미팅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메모지를 다 이거 수공업으로 붙여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실무자 분들께 이제 제가 좀 지정을 해드려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잘한 것 같다, 나 다시 대학 돌아가도 이 활동할 것 같다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에이전트님이, 실무자님이 대답을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대학 생활. 네. 이거 프로축구연맹 실무자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걸까요, 혹시? 맞나요? 제가 할까요? 네, 예. 네, 자연스럽게 그게 좋을 것 실무자님이 같습니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축구연맹의 하성우 실무자님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최근에 대학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축구산업 아카데미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거 대신에 제가 대학생활에서 독립연구라는 걸 이제 교수님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독립연구가 모든 대학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선정해서 이제 교수님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커리큘럼을 같이 짜서 한 학기 동안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의 업무 차원에서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가 이제 흔히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대학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고, 어찌 보면 이제 업무를 하면서 어떤 부장님 혹은 그 이상의 직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독립연구를 이제 한 학기 동안 하면서 매주 한 번씩 교수님과 미팅을 하면서 이제 스포츠 마케팅, 제가 이제 타전공인데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엄청난 긴장 속에서 이제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기에 네. 직접 가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10분 동안 발표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급격하게 그래도 좀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2번째로는 이제 조금 길게 좀 말해도 될까요? 네, 아직 시간 조금. 네, 괜찮습니다. 이제 2번째로는 아마 고등학교나 이제 대학교를 하면서 많은 이제 학생분들께서 주어진 공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뭔가 정해진 뭔가 학점을 따야 되고 성적을 또
따야 되고. 그러나 이제 그때 독립연구를 하면 저 스스로 뭔가 어떤 주제를 직접 선정하고 어느 범위까지 도대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그걸 스스로 선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교수님께서 높은 기준을 요구하셨기에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 교재를 찾고 스스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근데 아마 이제 실무자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직장을 다니시면은 누가 따로 알려주는 케이스가 많이 없습니다. 이게 스스로 이제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적용을 시켜야 되면 그 부분에서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당시 이런 과정을 혼자 훈련을 많이 했어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그때 당시에 훈련됐던 게 많이 이제 윗분들께 이제 보고를 드릴 때나 저 스스로 새로운 걸 찾아야 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가장 대학에서 똑똑하신 우리 교수님들께 그 멘토링을 받는다는 기회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많은 대학생분들의 반란을 조금 일으킬 것 같은데, 대학생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대가 아무래도 교수님이시지 않을까. 교수님은 과제를 내주시는 분이고 성적을 주시는 분이라서 가장 도망가야 되는 1순위의 인물이신데, 그 부분을 꼽으셔서 혹시라도 아직 대학에 재학 중이시고 그리고 아직 졸업을 앞두신 분들은 지금 실무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교수님과의 소통 그리고 멘토링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깔끔한 정리.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많은 실무자분들이 대학생 때 꼭 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 공부잖아요. 네, 아까 제가 잘못 질문을 드렸는데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자, 에이전트님의 대답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어 공부 진짜 스포츠 업계에서 중요할까요? 예, 영어 이제 스포츠 업계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모르는 부분도 많으니까 이제 에이전트 쪽 업계 이쪽 업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에이전트 분들 중에서 영어를 이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렇다고 뭐 영어를 못 한다고 해서 이 일을 뭐 에이전트를 못 한다 이건 아닌데, 근데 이제 영어를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좀 더 광범위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를 하지 않는 에이전트 분들은 국내 선수가 이제 K리그 구단에 입단하는 이런 국내 업무만 주로 하실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이제 국내 선수를 뭐 외국에 보내는 일이나 이제 반대로 뭐 외국 선수 용병 선수를 국내 데려오는 일,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영어뿐만 아니고 뭐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이면은 요즘에 또 K리그 구단들의 이제 아시아 쿼터가 있으면서 좋은 일본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일본 선수를 국내에 들여올 수도 있고, 이제 반대로 국내 선수들을 또 J리그에 진출시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하고자 하는 일에 관련 있는 언어를 할 수 있으면은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영어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다 보니까는 영어를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의 스펙트럼이 확실히 더 넓어지시는 건 맞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는 아무래도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아 영어 필수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의외로 트레이너 업무를 하실 때 영어가 중요시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에서 영어 정말 중요할까요? 네, 제 경험에 빗대어 말씀드려 보면은 저는 영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지만 제가 이제 취업 준비할 당시에는 저희 선수 트레이너를 뽑는데 공인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가면서 영어를 쓸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용병 선수와 얘기를 나눌 때, 뭐 참고로 저희 예전에 있을 때 팀에는 26명 선수단 가운데 12명 선수가 외국인 용병이었었거든요. 물론 통역이 있긴 하지만 네. 언제나 모든 곳에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었고요. 또 다른 이제 극단적인 예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 팀에서 근무를 할 때였었는데 처음에 이제 한국인 감독님이 계셔가지고 한국어 통역분이 계셨는데 시즌 중간에 감독님이 교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감독님 교체가 되시면서 한국어 통역도 같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시즌 마지막까지 가게 됐는데, 다행히도 거기에는 이제 영어 통역분 한 분이 더 계셨어가지고 제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영어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영어를 항상 공부해 두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도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 두시면은 나중에 취업 자리를 더 넓힐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실 때 특히 대학생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영어가 필수이기는 해요. 저 역시도 영어 공인인증서를 제출을 해야 이 학교를 나가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공인인증 성적은 좋은데 이제 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서 혹시 이제 에이전트 업무를 하시면서 회화가 정말 많이 당황하시는데 어떡하죠? 회화가 좀 더 중요할지 실제 공인인증 성적은 좋은데 회화가 안 되는 친구들을 조금 몇 분 보셨는지. 제 업무 하는 데 있어서 회화는 뭐 일단 업무를 진행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선수 중에 A라는 선수를 이제 해외 파트너 예를 들어 뭐 독일 구단에 추천하려면은 독일 파트너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뭐 메시지로 보내기도 하지만 좀 많은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이제 통화로 하게 되니까 그럴 때 회화가 중요하고 근데 이제 공인 영어 성적하면 뭐 토익 토플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문법 뭐 이런 것도 중요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얘기로 대화로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서 그러면 이제 뭐 관심 뭐 인텐션 레터나 이런 레터를 문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영어 문서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또 거기서 진행이 되면은 이제 계약서 같은 것도 다 영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뭐 회화뿐만 아니고 그런 실질적으로 영어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이제 뭐 독소 조항 이런 게 있는지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어 문법적인 것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인증 성적과 더불어서 회화까지 정말 영어는 스포츠 업계에서 역시 필수인 것 같고요. 이제 뭐 영어 얘기는 조금 머리 아프니까 이제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정말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학점이랑 대외 활동 같은 이제 스펙이 조금 갈릴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학점이 조금 모자란데 학점을 올릴까요? 아니면은 대외 활동 열심히 해서 스펙을 채울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은 이제 e스포츠에 근무하고 계신 실무자님이 갑작스럽게 대답을 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점 vs 스펙 뭐가 더 중요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 박수용입니다. 뭐 제가 함부로 이렇게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요새 어떻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학점보다는 조금 다양한 관련 경험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뭐 많이들 중요했다고 하는데 요새 뭐 제가 채용을 직접 진행을 해보면 학점보다는 저희 관련된 경험, 뭐 대외 활동, 뭐 직접 대회나 e스포츠 대회에 참여해본 경험 이런 거 있는 분들이 워낙 더 눈길이 가고 그분들이 실제로 면접에 오셨을 때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아마 그런 대외 활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깜짝 질문으로 갑자기 한 번만 여쭤볼게요. 자, 이 지금 게스트 6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학점이 3.5 밑이다 있으실까요? 자, 학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외 활동도 중요하지만 학점도 어마무시해야 되는 게 팩트인 것 같고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자, 에이전트 실무자님 학점 vs 대외 활동과 같은 스펙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저는 딱 학점이 딱 3.5거든요. 질문을 잘못했네요, 제가. 근데 저는 학점도 중요한데 저는 학점은 제 학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한 3.5가 아마 B 플러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를 유지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학점은 그 정도로 유지하되 저도 옆에 그 e스포츠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 활동을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점은 이제 그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대외 활동을 해야 뭐 예를 들어서 프로축구 구단이나 아니면 뭐 프로축구 연맹이나 아니면 에이전트사나 이런 데서 이제 인턴십을 채용하는 경우나 뭐 파트타임 잡이나 이런 뭐 또 심지어 구단들은 이제 홈 경기 있을 때 홈 경기 진행하는 그 자원봉사 이런 또 청년들 많이 또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활동을 해야 이제 그거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갖게 되면은 그쪽 업계 분들을 만나서 그쪽 또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 그런 뭐 에이전트사나 구단이나 연맹이나 이런 데서 채용을 하게 될 때 이 업무를 조금이라도 해봤던 사람이어야 업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그리고 이 업무가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쉬운
간단한 업무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봤는데 그런 스트레스 이런 거를 견디고 그래도 이쪽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게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는 저도 이제 학점은 한 3.5나 뭐 정말 낮은 3.0 정도는 이상 정도는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대외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토크 콘서트를 보고 계시는 수많은 대학생분들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네, 당장 중간고사를 잠시 접어두시고 지금 바로 대외 활동이 뭐가 있는지 찾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이 게스트분들이 계신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학점에 대한 태클이 약간 들어온다. 그러면 이 토크 콘서트 보고 대외 활동 열심히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뭐 알아서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무책임하게 한번 넘어가 보고요. 이렇게 열심히 대학 생활을 끝내고 나서 취업 준비를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질문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이 질문은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과연 현실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취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꿈을 쫓아서 끝까지 도전을 해보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IT랑 데이터 실무자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프로 김용화입니다. 저도 취업을 준비할 때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게 너가 잘하는 거를 취업으로 할 거냐 아니면 너가 좋아하는 거를 취업을 할 거냐 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첫 직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못 하다가 대학원에서 이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거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나름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지도 교수님하고 이런 상담을 하면서 교수님이 나름 정답을 찾아주셨거든요. 저는 뭐 가볍게 넘기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로 인해서 내심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잘하는 일을 하든 아니면 현실에 맞춰서 하든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든 현장에 나가면 힘든 거는 똑같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외 활동을 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하는 것만큼 즐겁지가 않아요. 그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행사를 위해서 정말 수많은 고통과 고뇌를 참아야 되거든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힘든 과정은 당연히 있게 되는데 똑같이 힘들 거면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거가 맞지 않겠냐라고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심 이제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민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대전 시티즌에서 근무를 할 때 그때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가 앞으로 어떤 이직을 하고 어떤 진로를 나가든 한 방향으로 가라. 예를 들어서 A 산업에 갔다가 B 산업에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목적지는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너가 한 길을 정했으면 그 길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실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포츠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현실적인 뭐 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 교수님 지금 설명 듣고 있는 줄 알고 제가 지금 당장 뛰쳐나가서 그럼 정말 저의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지 살짝 고민이 될 정도였는데 지금 한창 또 e스포츠 산업이 좀 붐이잖아요. 근데 e스포츠 실무자님의 대답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말 뭐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하고 싶은 일에 한번 멋있게 도전해 보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저 4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건데 그때 뭐 하기 싫은 일을 하면은 인생 전체가 조금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취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걸로 비즈니스 하겠다, 사업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나중에 뭐 현실적인 문제들도 충분히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이 질문 주신 분이 꼭 이 대답을 듣고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로 스포츠 산업에서 인사를 할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저희 이노션 월드와이드 지민경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 차례인데요. 저희가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요. 자기소개서로 이제 서류를 합격하신 분들 가운데서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면접 잘 보는 팁 좀 알려달라는 질문이 좀 들어왔었어요. 혹시 그 팁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사전 질문 받고 나서 이 질문은 피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피하는 거였고 저는 이게 체크가 돼 있어서 이걸 꼭 네네네. 해달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어떡해요? 다음 분으로 넘길까요? 어, 자, 가져가 주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오케이.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면접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도 이노션을 들어올 때 1차 면접을 보고 약간 애매하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다 뭐 자랑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없기는 하지만 우선은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내실 때 본인이 여태까지 하셨던 활동들을 다 준비를 하시고 정리를 하실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대비를 하시고 본인이 했던 사업이나 뭐 본인이 했던 대외 활동에 대해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그걸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사실 내가 이거 했다라고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로 거기서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식으로 이걸 분석을 했었고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하고 이해를 하고 면접을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취업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 예전에 뭐 창업 동아리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10번의 공모전을 나가서 9번을 탈락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국가 사업에 선정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때 마인드 컨트롤 했던 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아저씨들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떨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취업 면접에서는 떨 수밖에 없고 제가 앞으로 함께 할 수도 있는 분들이고 하다 보니 조금 떨게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는 그런 떨림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대답을 가지고 계신데 이 질문을 피하셨다니요.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렇게 면접에 가려면 일단 1차적으로 서류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소개서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자, 이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방법 혹은 이제 실무자분들이니까 이런 자기소개서를 나는 좀 뽑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옆에 계시는 저희 IT 실무자분이 간단하게 네. 한번 해주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전 사실 자기소개서를 많이 써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오버스펙이라고 하죠. 정말 다양한 스펙들을 가진 대학생분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많고 대외 활동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젠 대외 활동을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그래서 다 동일한 조건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단순히 내가 대외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 거기에서 내 역할은 이랬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행위에 있어서 뭔가 이론적인 근거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했던 대외 활동과 거기에 대한 이론과 그리고 이런 것을 합쳤을 때 그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제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제주 유나이티드에 지원할 때 제가 했던 경험들을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대학원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을 같이 버무려서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저는 어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내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라기보다는 뭔가 구체적으로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행위에 대한 뭐 탐구라든지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살짝 슬픈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자, 한 번에 취업을 성공하면 너무 좋겠지만 많은 실패를 지금 계속 겪고 있고 주변에서 취업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멘탈이 흔들립니다라는 엄청 감성적인 질문이 또 하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게스트분들만의 멘탈 관리 비법이 있으면 꼭 전수받고 싶어요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멘탈 관리 비법에 관한 부분은 저희 프로축구연맹의 실무자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취업 준비생이라는 신문 자체가 좀 많이 슬플 수도 있는데 현실이 그 현실 속에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직장인이 되시고부터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건데 이 취업 준비생이라는 기간은 어쨌든 대학에서 이제 과제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고 자신만의 시간을 그래도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단순히 취업 그 상태에 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 취업 그 이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목적을 뭔가 달성하는 그 관점에서 조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를 조금 객관화시키고 자신이 정말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미래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지향 비전이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직접 고민을 하면은 분명히 그 상태에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나중에 자신이 충분히 실력을 쌓을 수 있게 된다 이건데 그렇게 돼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그 사자성어 중에 낭중지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실력과 재주가 있으면 두각을 나타내기 마련인데 그 시간에 또 시간이 많이 있으면 실력을 본인이 엄청 쌓을 수 있는 또 귀중한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실력을 쌓는 데 있어서는 제가 매번 느끼지만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사실. 그래서 상당히 그 기간이 매우 고통스럽고 외롭고 할 건데 그 시간만이 사실은 자기가 레벨업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면은 좀 자기를 좀 객관화시키고 자기가 정말로 특히 또 스포츠 산업이면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다들 뭔가 열정이 있고 무엇인가 있어서 사실 이쪽에 진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스포츠를 왜 좋아하고 정말 여기서 무엇을 달성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그렇게 되면 명확하게 자신이 조금 어떤 분야에서 실력을 키우고 어떤 회사를 타겟팅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임원분들도 캐치를 하실 거고요. 그렇게 모든 게 사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히려 시간이 확보가 지금 돼 있다는 거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멘탈 관리를 좀 하면은 훨씬 지금 현실 속에서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아까 초반에 듣기로 대학 생활을 가장 최근에 끝나고 실무에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거의 이 중에서 가장 거의 경지에 오르신 분의 대답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계속 들으면서 계속 놀랐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이 취업 준비가 같은 취업 준비생들을 보면서 멘탈이 흔들리는 것도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의 압박이 조금씩 들어올 때가 있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 조금 멀게 느껴지고 안 들어가고 싶고 나는 과연 내일 무엇을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나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혹시 팁 같은 거 있을까요? 뭔가 멘트를 엄마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팁. 저 또한 이제 저도 대학원을 나왔는데 마지막 학기 때 그런 스트레스가 솔직히 있었어요. 부담스럽고 하지만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자신이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부모님께 자신이 성공하는 사소한 거라도 계속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런 부분에서 설득하기 훨씬 쉬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사실은 협의를 했어요. 기간을 이렇게 딱 정했어요. 내가 스포츠라는 게 정기 채용이 없다. 그래서 내가 수시 채용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기간까지는 내가 목표하는 기업을 들어가겠다. 하지만 그게 안 되면은 스포츠 산업 내에서 그래도 조그마한 영세한 기업이라도 들어가서 경험을 쌓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부모님하고 약속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부모님한테도 정말 진정성 있게 부모님도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충분한 설득을 드린다면 이 지금 질문을 주신 시청자분도 충분히 설득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도 조금 되게 재밌는 질문이었는데 혹시 게스트분들은 회사에 지원을 하실 때 스포츠 관련 기업이면 일단 다 넣으셨는지 아니면 정말 본인이 원하는 직무, 뭐 마케팅이나 IT나 e스포츠 본인이 정말 원하는 직무와 회사만 넣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이에 대한 답변은 저희 옆에 계신 트레이너님이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뜨면 다 넣었어요. 예.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포츠 팀에서는 특히나 트레이너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적인 채용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다리는 것도 힘들었을 뿐더러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다 저는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취준생분들 특히나 이제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종목에 채용이 나지 않더라도 일단은 경험을 쌓으시면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저희 스포츠 마케팅 실무자님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 그 현실과 이상에 대한 질문이랑도 좀 연결되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포츠 쪽의 어떤 그런 환경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스포츠 기업을 다 넣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에 부합하는 스포츠 기업들만 네, 지원을 했었고, 근데 당연히 모두 떨어졌었고, 그래서 취업 기간이 길어졌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을 했던 게, 나는 스포츠 마케팅에서 하고 싶은 건 결국 팬 마케팅 아니면 뭐 이렇게 팬들과 소통하는 업무들이다 보니까 콘텐츠 마케팅 쪽에서 직무 경험을 쌓고 뭐 다른 산업에서 배웠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직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콘텐츠 쪽 회사 아니면 마케팅 쪽 회사도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PR 대행사에서 인턴을 하게 됐었고, 뭐 저는 사실 스포츠가 너무너무 좋고 또 PR 대행사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건 나는 스포츠가 아니면 안 되겠다였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뭐 현실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좀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신다면 그런 식으로 살짝 현실과 타협해서 이제 다시 스포츠 업계로 돌아오시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 준비를 했던 게 이제 좀 재미난 경험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원래 제가 이제 이노션 월드와이드 실무자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좀 e스포츠의 경험담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일하시면서 좀 재밌었던 일이나 아니면 취업 준비하실 때 사실 내가 이거는 정말 나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여기선 좀 풀겠다. 약간 이런 썰 있으실까요? 뭐 일단 말씀드리면 저도 맨 처음에 취업을 할 때 되게 어려웠었고 취업이 잘 되지가 않으니까 매일매일 되게 우울하고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뭐 사실 뭐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많이 넣어봤는데 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엄청 작은 생긴 지 한 몇 달 안 된 회사 고객센터 같은 데다가 나 이런 사람인데 스포츠 마케팅 하고 싶다. 근데 혹시 한번 면접을 볼 수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고객센터 게시판에다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다음날 너 와라 이래고 갔더니 한 3명, 4명 정도가 앉아있는 가정집에서 그 스포츠 의류를 팔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같이 포장하고 보내고 뭐 이런 식이 제 맨 처음 시작이었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림일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멋있게 6분이 앉아 계신데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나도 언젠간 꼭 스포츠 산업의 실무자가 되어서 저런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분이 가정집에서 포장을 하고 계셨다니 감히 상상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에피소드들을 들을수록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래 나도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한 분만 더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트레이너님 혹시 괜찮으실까요? 취업 준비하실 때 힘드셨던 경험 없으실까요? 취업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경험보다는 제가 이 팀 생활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슬프게도 정규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계약직인데 제 탓에 의해서가 아닌 그냥 계약이 불발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절들을 겪으면서 매번 이렇게 다시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저는 힘들었었고 트레이너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걸 항상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건 뭐 성적에 의해서건 일을 잠깐 쉬게 될 경우가 많으니 그걸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 한번 트레이너님을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개인 시간이 없다. 나는 옆에 항상 선수 상시 대기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해 연애도 쉽지 않고 내가 운동을 하다가 다칠 경우에 선수를 재활을 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내 개인 시간을 희생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사실인가요? 네, 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특히 합숙을 하는 팀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 시간이 진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일과표에 자체 휴식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자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직무별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다 사전 질문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도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게더타운 내에 채팅창으로 게스트분들을 지명을 하셔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냥 편안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이제 현장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직무별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에이전트 실무자님부터 질문을 드릴 건데, 에이전트는 선수의 생활에서 어느 부분까지 관여하나요? 라는 굉장히 직설적인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제 에이전트는 아무래도 선수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선수랑 이제 뭐 대화, 선수뿐만 아니고 선수 부모님이랑도 대화를 많이 하고, 이제 선수 기본적인 거는 선수가 뭐 팀이 있는 선수면 현재 팀에 뭐 만족을 하는지, 뭐 아니면 이적을 하고 싶으면 뭐 어떤 팀으로 가고 싶은지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뭐 현실적으로 이제 뭐 연봉은 어느 정도를 원하냐 뭐 이런 얘기도 다 에이전트랑 선수는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이인 것 같고요. 이제 뭐 생활적인 면에서는 뭐 지금 몸은 어떤지, 몸 상태는 괜찮은지, 뭐 몸이 안 좋으면은 뭐 무릎이 안 좋다 그러면은 뭐 어느 병원에 어떤 교수님, 어떤 의사분이 그쪽 진료를 잘 보신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서 선수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군대 문제 이런 것도 이제 또 병무청이랑도 연락을 하고 그런 것도 다 케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축구 선수들은 개인 사업자거든요. 이제 선수들이 이제 그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그런 세금 신고 이런 부분도 다 신경을 써줘야 되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형 동생처럼 지내는 사이이기도 해서 뭐 가족 뭐 이런 문제 고민 있으면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뭐 여자친구가 있는 선수면 여자친구 문제 이런 얘기, 이런 전반적인 생활 전반적인 얘기를 다 신경 써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매니저 수준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에이전트님의 사생활을 선수분들한테도 많이 오픈을 해야 되는 편인가요? 예, 선수가 물어보면은 궁금해하면 다 답변해 예, 드려야 대답해 되는 주죠. 건가요? 그러면 이제 선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다가 이 친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연락을 취해 왔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에이전트님이 조금 충고를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셨는데 선수님이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힘들었던 경험도 혹시 있으세요?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의견이 달랐던 부분, 뭐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A라는 선수가 이제 뭐 B라는 구단에서 뛰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선발로 많이 못 뛰고 있어요. 근데 선수는 내가 왜 못 뛰는지 모르겠다. 나는 충분히 잘한다. 나보다 대신 뛰는 뭐 예를 들어 중앙 미드필더 선수면은 저 중앙 미드필더보다 내가 훨씬 잘하는데 내가 왜 못 뛰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다른 팀으로 이적시켜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저 선수지만 객관적으로 보는 눈도 필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 선수보다 아무리 내 선수지만 내 선수보다 다른 선수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더 잘하고 이런 얘기를 해줘도 이제 선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못 보는 경우가 있죠. 자기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 선수지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자, 많은 분들이 에이전트를 꿈꾸시는 분들도 있고 저 역시도 대학교 1학년 때는 에이전트 정말 멋있다. 왜냐면 막 해외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선수들 옆에서 딱 멋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기대가 컸던 것 같은데, 혹시 에이전트를 뽑으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뽑으시나요? 저는 제가 에이전트 쪽 이 업무를 한 지 이제 만 6년 정도 됐는데 그렇게 해오면서 나름 이거를 좀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에이전트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는지 크게 세 분류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선수 스카우팅, 그리고 이제 선수 관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생활적인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약간 연예인 매니저랑 비슷한 부분이 약간 이 부분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이제 선수가 이제 구단이랑 계약하고 이럴 때 협상해주고 계약해주는,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저는 세 기둥으로 나누는데, 이제 선수 스카우팅 할 때는 일단
축구를 알아야죠. 선수를 잘 뽑아야 되니까 선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축구 선수 출신이 많은 것도 이제 선수를 잘 뽑아야 되니까 선수랑 에이전트 계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는 그 선수한테 자기 시간이랑 그런 이제 뭐 노력,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부분까지 뭐 추가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 거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선수한테 자기 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투자할 건지 이걸 잘 봐야 하기 때문에 선수를 보는 눈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선수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약간 연예인 매니저처럼 정말 선수 옆에서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뭐 예를 들어 선수가 대표팀에 뽑혀서 파주에 입소를 해야 되면 파주에 이제 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뭐 운전은 좀 필수인 것 같고요. 에이전트를 하려면 또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약간 에이전트 하면 연예인 매니저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세 기둥 중에 한 관리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는 약간 뭐 궁극적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이제 에이전트 주된 중요한 업무가 선수 계약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협상을 하려면 뭐 협상 뭐 스킬이라고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상황 같은 걸 판단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눈치 상황 파악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제 피파 룰이나 선수 계약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규정이나 이제 국내 또 K리그 같은 경우도 프로축구 연맹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숙지하고 있고 그 계약하고 이럴 때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살짝 조금 혹시라도 민감하신 질문일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에이전트에 이제 변호사 출신 분들이 조금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 아직도 변호사나 아니면 법 쪽을 많이 아시는 분들에게 확실히 유리한 직업이신지가 좀 궁금해요. 이제 변호사분들은 제가 그 세 가지 기둥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이제 계약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규정이나 법 이런 게 연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변호사분들은 그쪽에서는 완전 전문가 분들이시니까는 그쪽에서는 정말 전문적으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업무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를 스카우팅 해야 되고 선수를 봐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계약하는 그쪽 부분에선 변호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꼼꼼하고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실제로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도 변호사 에이전트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제 훌륭하신 에이전트들 중에 변호사 아니신 분들도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두루두루 잘 갖추신 분이면 꼭 변호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뭐 좋은 에이전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대답을 들으신 분들은 에이전트가 확실히 어떠한 직무인지 그리고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신지 다들 작성하셨죠? 자, 메모하셨죠, 여러분? 이걸 토대로 에이전트에 좀 더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제 실무자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스포츠 마케팅 이제 지민경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질문 조금 예리하고 조금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자, 광고 대행사 내에서 스포츠 마케팅 부서로 취업을 하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광고 대행사 쪽 스펙을 쌓아야 할까요? 스포츠 쪽 스펙을 쌓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저희 지민경님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저희 팀 기준으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스포츠 경험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광고 대행사에서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면 뭐 CF 찍는 거, 영상 찍는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1년 6개월 동안 이노션에서 실제로 그런 광고 대행사 사이드의 업무를 해봤던 건 딱 한 번밖에 없었고, 그리고 저희 팀 내에서도 그렇게 뭐 A 역할을 해보신 분이라거나 아니면 영상을 촬영하고 뭐 릴리즈하고 이런 경험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되게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광고 대행사에서의 스펙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물론 비즈니스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향후 커리어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은 되시겠지만, 광고 대행사 내 스포츠 마케팅 팀 취업을 위해서 광고 대행사의 스펙을 쌓아야만 한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스무스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조금 당황스러우니 빠르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딱 요즘 시대에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요즘 SNS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접속을 하세요.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미디어가 굉장히 강조되고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맞춰서 스포츠 마케터가 필요로 하는 역량에도 혹시 변화가 생겼을까요? 변화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 가속화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광고주 사이드에서도 그런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마케팅을 좀 많이 원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의 그런 역량이라고 한다면 각 플랫폼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좀 깊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단적인 예로 입사를 했는데 광고주 분께서 저희 틱톡 마케팅 하고 싶어요라고 하셨을 때 틱톡이 뭔지부터 찾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각 플랫폼이 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해야 뭐 바이럴이 되는지 더 많은 인게이지먼트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할 때도 그 내용을 담았었어요. 제가 쿠스프 러너라는 대외 활동을 하면서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을 하고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팔로워가 한 1,400명 정도 됐었거든요. 인플루언서셨네요. 팀 계정이긴 한데 뭐 이렇게 컨텐츠 올리는 계정이어가지고 네, 페이지 팔로워 수가 뭐 1,400명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 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유저가 똑같을 것 같지만 그 성향들이 약간씩 다르세요. 그래서 각각의 플랫폼에서 똑같은 마케팅을 했을 때 팬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랐는지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하려고 했었고 그거를 뭐 포트폴리오에 녹여내서 뭐 이런 인사이트를 얻어서 차후 마케팅에선 어떻게 활용했다 이런 것도 어필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팔로워 1,400명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저도 뭐 유튜브 쪽은 계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 만들었던 영상 아무거나 올려놓고 한 달 동안 추이를 봤었어요. 그리고 스포츠 쪽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비스포츠 쪽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 영상 링크를 뿌려서 너희가 평소에 유튜브 보던 성향 그대로 내 영상을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뭐 시청 성향이 어땠는지 이런 걸 좀 분석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 식으로 취업 준비 과정에 있어서 플랫폼을 좀 분석해 보려는 노력을 해 보시면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 내에서도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쪽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컨퍼런스를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으실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런 꿀팁은 여기서밖에 못 듣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마케터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꿀팁 얻으셔서 꼭 취업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실무자님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IT와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스포츠 종목에서 IT 앤 데이터가 어떤 직무에서 이용되는지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질문은 아무래도 IT 쪽 하면은 뭔가 기계를 다룰 것 같고 굉장히 이과스럽고 근데 스포츠는 좀 역동적이고 몸을 많이 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희는 축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축구를 단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축구팀이라고 하면 흔히 부서가 보통 한 4개 정도로 나뉘고 있거든요. 경영을 지원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 홍보 마케팅 팀이 있고 그다음 선수단이 있고요. 그 전력 강화 팀이라든지 선수 지원 팀이 있고 그다음 코칭 스텝, 지원 스텝,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선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선수단에서는 저희가 제공하는 뭐 IT 기술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분석관들이 직접 촬영을 하고 영상을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IT 기술을 통해서 경기장에 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영상이 자동으로 촬영이 되고 그리고 팀의 목적에 맞게 영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단에서는 승리하기 위해서 전력을 분석하는 목적으로 이런 영상이라든지 IT 기술이라든지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수 지원팀 그리고 전력 강화 팀이라고 하는 거는
선수를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전력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축구팀에서는 보통 이런 두 부서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전문가셔서 가능하신 답변인 것 같고 저도 지금 거의 막 수업을 듣는 느낌으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IT랑 데이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전공자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데 혹시 그쪽 일을 하려면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서로 나뉘는데요. 이제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만들고 개발하고 이슈가 없게끔 뭐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하는 개발팀이 있고요. 그리고 영상이 촬영이 되면 이거를 분석을 하는 분석팀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이거를 클라이언트나 팀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개발팀에서는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건지를 탐구하는 데이터 팀이 이제 최근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팀들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요구되기보다는 공모 활동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공모 활동에서 내가 입상을 했다라기보다는 다양한 공모 활동을 했던 경험하고 입상 경력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전공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데이터 파트는 총 3분이 계신데 3분 다 통계학과를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 개발팀이나 데이터 쪽은 이공계 쪽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비즈니스 팀 같은 경우는 반반인 것 같아요. 스포츠를 전공한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일반 경영이나 이쪽으로 준비하신 분들도 많고요. 다음 분석팀 같은 경우는 스포츠 전공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스포츠 전공에서 입사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분석팀으로 많이 지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다음 질문이 사실 스포츠 전공이 많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그 답변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음 질문은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으니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라도 스포츠 전공이신 분들 중에 IT하고 데이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 또 실무자님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프로축구 연맹의 실무자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제 체육 전공이 아닌데 취업을 하신 사례를 주변에서 보셨는지, 혹시 실무자님은 스포츠 전공이실까요? 학부는 아니고 대학원을 이제 스포츠 전공을 했죠. 네. 그럼 이제 이 질문은 정말 누구보다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희 먼저 이제 프로축구 연맹의 구성원들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학부는 이제 스포츠가 아닌 걸 전공하시고 오히려 대학원을 스포츠 쪽으로 많이 전공하셨습니다. 일단 그걸 우선 말씀드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탁과생 입장에서 유리한 게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러면은 또 준비를 해야 될까? 스포츠 쪽으로 진출하려면 일단 전공 측면에서 이제 제가 경제나 정치학을 배우는 그런 국제학 쪽을 전공했는데요. 스포츠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또 전공하고 또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스포츠 매니지먼트 융복학 학문에다가 조금 응용 학문이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2002년 월드컵에 의해서 조금 이제 그 전공들이 많이 생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깊이가 사실은 조금 얕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이나 정치학은 상당히 이제 깊이가 조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스포츠를 전공함에 있어서도 그래도 두루두루 경제학이나 정치학 경영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를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뭔가 좀 도움이 됐고 지금 현장 속에서도 제가 스포츠 K리그 내를 이렇게 분석함에 있어서도 경제학이나 이런 경영적인 회계나 이런 지식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 분석함에 있어서 그런 지식들이 조금 K리그를 더 낫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또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이제 이득이 됐었던 건 거시적인 그런 스포츠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스포츠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있다고 해도 결국 가장 중요했던 건 제 대학 생활이 있어서 그 현장 속에 직접 들어가서 그 실무자들이 진짜 갖고 있는 그 현장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냐 결국 살아있는 그런 이야기를 결국 우리가 면접이나 또 일을 할 때 그걸 다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 이론적으로 그걸 갖춰 있다 해도 절대
뭐 석사 가서도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결국 현장 속에 가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생 이제 대외 활동들 이제 구단 같은 수원 삼성에 가서 저도 이제 대외 활동을 해서 직접 실무자들과 교류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지 계속 듣게 되니까 그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하면서 배웠던 이론들이 또 적용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 이론에서 얘기했던 게 이런 건가 현장에서? 근데 막상 또 이론에서 얘기했던 거랑 이게 현장이랑 뭔가 갭이 엄청나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스포츠 매니지먼트는 그 미국 쪽에서 많이 발전된 학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들을 이제 또 많이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현재 K리그나 아마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 부분 좀 괴리감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이론이나 현장 둘 다 이해하시고 그 간극을 어떻게 줄여 나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좀 비전을 갖고 고민하면은 그래도 이제 탁과생들이 이제 스포츠 현장에 이제 취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요즘 이제 대학생들 스포츠 쪽 대외 활동을 보면요, 스포츠 전공자뿐만 아니라 정말 통계학과 출신 친구들도 많고 이공계 계열 친구들도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마음 하나로 그냥 도전을 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꼭 전공자만이 시작을 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씀해주신 거에서 뭐 실제로 실무랑 이론이랑 많이 다르다. 그래서 실제 실무 경험을 대외 활동을 통해서 많이 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이 격공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생각했던 이 아나운서나 MC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이 될 것 같았는데 앞에 프롬포터로 계속해서 뭔가 메시지가 나오고요. 저는 이 굳어있는 떨고 계시는 게스트 6분들을 데리고 이끌어야 된다는 엄청난 간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떨림을 지속해서 가지고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이에요. 프로축구 연맹 실무자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청년 취업 성공 사례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청년 취업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님이 더 직접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 스스로가 청년이고요. 네, 저 또한 이제 어쨌든 취업을 성공한 케이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이제 최근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1년짜리 인턴십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혜택을 보고 있는 많은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많은데 이제 이게 좋은 취지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사실 대기업 같은 데처럼 이제 1년 동안 뭔가 훈련을 시킬 수 없다 보니까 근데 또 우리 취업 준비생은 그런 경험을 어디서 쌓느냐 이 간극을 줄여주는 건데 이제 정규직까지 결국에 가는 게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목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지금은 해소하지 못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문체부의 잘못은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면은 지금 그건 우리가 못 바꾸는 문제라면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그럼 그 1년 동안의 기간을 어떻게 그러면은 활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제 1년 동안 이제 프로스포츠 협회에서 뭐 주관하는 그런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맹에 들어갔고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된 케이스인데 지금 1년 동안 되돌아봤을 때 아쉬운 점도 있고 지금 뭐 잘한 점도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공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도 이제 연맹에서 계속 인턴 친구들이 들어와서 경험을 쌓고 있는데 그 1년 동안 이제 정규직의 목적이고 하면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TO가 있어서 뽑고 또 정규직 전에 생각해서 이제 기업이 뽑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단순히 이제 인력적으로 돈은 없지만 필요해서 근데 하지만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인턴들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1년 동안 최대한 그 시간 내에서 그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 자원을 거기 1년 동안 많은 인턴분들이 아마 그냥 생각 없이 뭐 직장인들 그냥 가서 주어지는 일만 하고 또 퇴근에 힘들어 쉬고 이런 케이스가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실 근데 얼른 이제 그 1년 동안 자신이 최종 목적지가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하고 하는 거라면 빨리 그 1년 사이에 그걸 보여줘야 돼요. 자기가 진짜 정규직처럼 되는 그 과정들을 윗분들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거기서 정규직이 안 되더라도 다른 곳에서 이제 그 역량치가 키워졌으면은 충분히 이제 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데 가서도. 그래서 1년 동안 그 내부에서 정말 그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정말 그 직장 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내가 어떤 역량을 키웠을 때 도움이 줄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거기 내에서만 이제 공유되는 자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것들을 빨리빨리 확인해가지고 단순히 대기 타고 막 업무가 줄어들 때가 있기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그렇게 좀 활동하셨으면 그리고 퇴근 후에는 좀 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인식을 오히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스스로 어떤 분야에서 그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회사에 가서 기여할 수 있는지가 명확해지고 이제 그런 이제 자신의 비전이나 회사에 보여주면 분명히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놓치기 싫거든요. 놓치기가 싫어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사업을 기획해가지고 자기가 뭐 돈을 벌어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솔직히. 네. 그래서 이런 측면까지 다 고려해서 자신이 인턴을 1년 동안 하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짜서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두 질문 다 마침 실무자님께 딱 맞춤형 질문이라서 누구보다 솔직한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질문을 주신 분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청년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좋은 꿀팁 얻으셔서 취업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e스포츠 실무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e스포츠가 이제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질문이 몇 가지가 들어왔어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게임을 할 줄 아는 사람 뽑으시나요? 라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게임 할 줄 알아야 뽑으시나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게임을 할 줄 몰라도 상관없겠죠. 뭐 막 면접을 보거나 서류를 할 때 뭐 게임을 할 줄 아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질문보다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 e스포츠 대회 e스포츠 마케터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좋은 일, 즐거운 일을 해야 되는데 게임을 즐기는 사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지 본인이 만약에 게임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굳이 e스포츠 대회 뭐 마케팅, 운영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왜냐하면은 만약에 뭐 이런 일이 되게 좋은 직업이고 뭐 그러면은 하기 싫어도 막 일부러 할 필요도 있을 텐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굳이 좋아하지도 않는 분께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좋아하셔야만 가능한다고 생각한 게 아까 하루 일과표 보셨잖아요. 6시에 퇴근을 하시고 나서도 대회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셔야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이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전 질문 해주신 분은 살짝 나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질문이 PC보다는 VR 게임에 관심이 있다면 e스포츠 취업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일단 시청자분들께 PC 게임과 VR 게임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함부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뭐 PC 게임은 당연히 컴퓨터라는 거고 VR 게임은 이 VR을 쓴 다음에 뭐 플레이를 하는 그런 게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게 PC랑 VR로 나누셨을 뿐이지 요새는 모바일 e스포츠도 엄청 성장해서 모바일 게임도 이제 e스포츠 대회가 많이 있고 PC 마찬가지고 콘솔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이렇게 콘솔로 하는 게임도 많기 때문에 뭐 PC가 됐든 VR이 됐든 크게 뭐 상관 있지 않다. 근데 한 가지 좀 더 발전시켜서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PC가 좋아요, VR이 좋아요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축구를 좋아해서 뭐 연맹이 됐든 축구팀에 가고 싶은데 뭐 축구를 해야 되나요, 야구를 해야 되나요? 이 수준보다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질문이잖아요. 왜냐하면은 e스포츠로 따지면 뭐 축구랑 야구가 저는 롤이 좋은데 뭐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해도 돼요. 아니면 뭐 카트라이더 하는데 롤 해도 돼요. 이게 이제 축구랑 야구랑 비교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그걸 넘어서서 PC랑 VR이다. 이거는 거의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난 스포츠랑 뭐 이벤트 뭐 콘서트 어떤 게 더 좋을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VR 좋아하셔도 아무 문제 없지만 뭐 VR e스포츠가 됐던 PC e스포츠가 됐던 조금 더 좁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힘든 질문이어서 제가 이걸 드릴까 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좋게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전형적인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e스포츠에서 인력 수요는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뽑을 인재가 없다고들 하십니다. 제 생각엔 이분이 그 인재가 자기가 아니라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뽑고 싶은 인재는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 사실 스포츠나 e스포츠나 아니면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꾸준히 그 분야에 관심 갖고 지켜보고 관련된 활동을 하고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e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워낙 산업이 커지고 있고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팬의 입장에서 e스포츠를 꾸준히 팔로우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고 같은 거를 내보면은 나 e스포츠 되게 좋아한다 이러면서 많이 이렇게 서류를 내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선뜻 다 모시기 어려운 이유가 되게 좋아해서 많이 봤다. 뭐 좋아해서 뭐 진짜 좋아한다. 그래서 굿즈도 많이 사고 뭐 대회장도 많이 가보고 이제 이런 건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진짜 팬의 입장에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원하시는 인재는 팬의 입장으로 그냥 지켜만 보신 게 아니라 이 대회를 직접 운영도 해보시고 이 대회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보시고 뭐 다른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운영하고 준비하고 기획해 보신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인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e스포츠가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꼭 메모하시고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질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트레이너님께 질문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저도 정말 궁금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선수 트레이너는 선수 출신이 더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 종목으로의 취업이라면 선수 출신이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선수로서 그 운동 종목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종목의 특성상 키워야 되는 부분에 대한 스페셜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있고 또한 부상이 많이 나는 부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갖춰져 있을 것 같아서 해당 종목으로의 취업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이라면 훨씬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다른 종목이라면 그냥 동일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살짝 이어서 약간 다른 분야기는 하지만 맥락이 조금 비슷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체육학과 출신이 아니어도 선수 트레이닝이 혹시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혹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트레이너라는 파트가 뭉뚱그려서 이렇게 트레이너라고 불려지는 거고 체력 트레이너, 의무 트레이너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의무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학과 출신들이 많이 지금 있는 편이고요. 둘 다 놓고 봤을 때는 체대하고 물리치료학과 외에는 여태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직업 특성상 비전공자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분야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좀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단순히 트레이너라는 일이 선수들의 재활이나 치료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외의 일들을 같이 행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력 트레이닝을 담당하는 체력 트레이너 그리고 의무적인 파트, 재활 및 치료를 담당하는 의무 트레이너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게 두 파트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한 트레이너 한 명이 모든 분야를 다 맡아서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인원 축소로 인해서 기존에 매니저들이 있었는데 매니저분들이 다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까지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방면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저희는 트레이너님으로 모셨는데 트레이너일 뿐만 아니라 다른 매니저님 일까지 하고 계실 줄은 상상을 못해서 조금 당황스럽지만 이 정보 이제 이 질문 주신 분께 꼭 좋은 답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준비했던 주제 1, 2, 3번 그리고 이제 직무별 질문은 다 끝났는데 제가 이 판넬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에 저희가 사전 질문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 몇 개 있었어요. 뭐 최대 승려 입단
뮤직바이오도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좀 분명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조금 더 연달아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IT 그리고 데이터 실무자분이 혹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궁금한데, 요즘 대학생들이 휴학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했었고요. 휴학을 하고 뭐 유럽 여행을 간다거나 좀 쉬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본격적인 활동을 하려고 휴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휴학생들에게 꼭 이런 일을 해라 아니면 이렇게 쉬어라라고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대학교 생활하면서 휴학을 한 번을 했었는데,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후회하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꿈이 뭘까 하는 고민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단순히 저는 교직이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체육 선생님이 되면 좋고 부모님도 체육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게 제 꿈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그게 내 꿈이라 생각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 직업만 놓고 보고,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니까 난 이걸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괴리감이 엄청났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그럼 난 더 좋아하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딱 한 번 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생활하면서 그게 가장 후회돼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가장 후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휴학을 하고 뭘 해야겠다라가 아니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면 단순히 난 대외 활동을 해야지가 경험이 아니고, 대외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산업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있잖아요. 최대한 많이 해보고 본인이 정말 생각하는 게 그 현장에서도 맥이 같은지도 고민을 해보고, 내가 진짜 이거를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도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대외 활동을 했으면 여기에 근거한 이론이라든지 학문도 공부해보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일찍 하는 시간을 대학교 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휴학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다 같이 빨리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되게 많은 대학생분들이 공감을 조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제 주변에서도 실제 내가 한 24, 25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26이 되면은 되게 많이 고민을 하세요. 아, 내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그리고 왜냐면 주변에서 점점 취업 준비를 하고 실제 취업 성공을 하신 분들이 나오니까 막연히 할 수 있는 것부터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잠깐 좀 내려놓으시고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거 를 좀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 역시도 드는 것 같아요. 하고 지금 실시간 질문이 몇 개가 올라오고 있는데, 저거를 하기 전에 저희 하나만 더, 이거 팬심으로 다 작성해 주신 거니까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만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왔네요. 군대 전역 후 막막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이거는 남자분들이 좀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자원에서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군대 전역하면 남자분들 뭐 해야 되나요? 저희 e스포츠 실무자님, 군대 전역하면 저희 뭐 해야 되죠? 뭐 군대 전역하면은 사실 빨리 복학해서 학교 이제 다니고 그 뭐 신입생분들이랑 안면도 트고 이렇게 복학생인 척하면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재밌게 즐기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 왜냐하면은 그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으면 어떻게 보면은 뭐 2학년이나 3, 4학년 고학년에 속하기 때문에 뭐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장사나 아니면 창업 이런 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간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조금 굉장히 딥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4차 산업에 대한 좀 집중도가 많이 높아지고, 지금 야구, 축구 거의 다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질문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마지막에 직무별 담당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고 딱 작성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모두가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질문이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4차 산업 붐이 계속 이어질 것 같나요? 아니면 과거의 실전 스포츠가 다시 붐을 일으킬 것 같나요? 라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로 질문이 들어왔어요.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혹시 프로축구 연맹의 실무자님이 먼저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4차 산업 이제 지금 이제 프로축구 이제 K리그 같은 경우 관중이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일부만 받고 있고 수도권은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어찌 됐든 저희가 대면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결국 채우지 못하는 그런 가치들이 많이 있어요. 대면. 제가 이제 교육지원팀에 있는데 지금 축구산업 아카데미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대면으로서 서로 직접 교류를 하고 이런 점들을 못하니까 상당히 아쉽고 뭔가 좀 괴리감도 사실 들어요. 사람들도 사실 이제 축구를 보는 데 있어서 그 현장감을 느끼고 싶어서 사실 축구를 보러 가는 거거든요. 야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아무리 4차 산업이라는 거는 이제 스포츠 시장이 본연에 가지고 있던 것을 시장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지만 그 본연의 가치가 이제 보조 수단이지 그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축구 현장이나 이런 직접 가서 이제 관람하는 그런 가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아무리 산업이 4차, 5차 뭐 가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코로나가 끝나면 그래도 19년도에 저희가 K리그가 사실 엄청 이제 붐을 일으키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판단하는 게 이게 정말 그때 당시 이제 대표팀 러시아 월드컵 뭐 이런 것 때문에 흥행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K리그 자체적으로 발전해서 그렇게 성장하는 건지 그걸 딱 20년도까지 봤으면은 저희가 뭔가 분석이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 터져가지고 뭔가 저희가 분석을 못하는 과정이어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는 뭔가 그래도 19년도에 흥행을 계속 이제 좀 코로나 나아지면 이어질 것 같은데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흥행은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되셨으면 바라는데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이제 직무로 이제 일을 하시는 그런 뭐라고 할까 활동이 조금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문득 들어서 혹시 에이전트 실무자님께서 코로나 전에 일을 하셨을 때랑 코로나 이후에 에이전트 일을 하셨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전에는 선수가 예를 들어 뭐 해외 리그 진출을 하게 되면 이제 같이 가거든요. 이제 가서 좀 더 세부적인 거 협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계약서 사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수가 적응할 수 있게 집이나 뭐 차 이런 제반 사항들을 이제 세팅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도움을 주는데 이제 코로나가 유럽은 지금 좀 많이 풀린 것 같은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유럽도 이제 한창 심했을 때 뭐 작년이나 올해 초 이때는 이제 정말 필수 인력만 가게 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한 번 있었는데 여름에 일본 선수를 저희 회사가 이제 같이 해서 유럽으로 보낸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없는 경우 그러면 이제 그쪽 일본 선수, 일본 에이전트 저희가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이제 코로나나 이런 좀 규제가 많으니까는 그쪽 선수 에이전트 한 명만 필수 인력만 가게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외로 이제 실질적으로 나가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좀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팬분들뿐만 아니라 실무자 분들도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정말 필수 인력만 가야 되고 많은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클 것 같은데 저희 역시도 원래는 저희가 대면으로 하는 거였는데 미루고 미뤄지다가 비대면으로나마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코로나가 하루빨리 위드 코로나라도 조금 더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든 생각은 과연 e스포츠도 달라졌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e스포츠는 아무래도 사이버상에서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조금 들거든요. 혹시 달라진 점 있으실까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e스포츠는 뭐 컴퓨터로 하니까 장소에 아무 관계없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어떻게 보면은 e스포츠야말로 진짜 많이 변한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기본 스포츠는 원래도 뭐 축구는 축구 경기장에서 했어야 됐고 그걸 잘 송출하고 코로나 시대여도 뭐 이렇게 하는데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는
뭐 e스포츠도 거의 모든 경기를 오프라인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홀을 대관해서 여기서 선수분들이 다 만나서 경기를 하고 여기서 방송을 제작하고 송출했었는데 요새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e스포츠는 말씀하신 그런 장르의 특성을 살려서 그런 온라인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선수분들이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에서 각자 자기 숙소나 연습실에서 경기에 참여하는 식으로 좀 변화하면서 대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스포츠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즉시성 이래갖고 그 순간에 탄생하고 바로 소멸하잖아요. 축구도 그렇고 e스포츠도 그렇고 그 순간에 대회를 봐야지 재밌는 건데,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그런 면보다는 이런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로서의 특성이 부각이 되면서 이게 그 당시의 경기를 풀로 시청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경기 뭐 경기장에 오지 않더라도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뭐 하이라이트가 됐든 어떤 콘텐츠가 됐든 이게 더 많이 확산시키고 그거를 더 파생시키는 방향으로 조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팬들과의 교류나 이런 확실히 현장성이 아무래도 e스포츠마저도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만약에 대면이었으면 뭐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막 이런 멘트를 했을 때 막 환호가 들린다던가 뭐 야유가 들린다던가 했을 텐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소통이 안 돼서 조금 더 아쉬운 마음이 좀 들고요. 다음 실시간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훅 집어서 해주셨어요. 트레이너 담당자 분께 질문 드립니다. 가장 우대되는 혹은 가장 유용한 관련 자격증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건운사나 생체와 같은 이런 굉장히 유용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예를 너무 잘 들어주신 것 같으세요. 저게 답인가요? 네. 일단 국가 자격증으로 건운사하고 생체가 가장 필수적으로 요즘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자격증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선수 트레이너 ATC 자격증이 가장 조금 현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을 알고 계신 분이 질문을 해주셔서 굉장히 깔끔한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빠르게 네,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체력 트레이너 그리고 의무 트레이너. 근데 의무 트레이너로 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체대 출신으로 나와서 건운사나 생체를 따는 것보다는 물리치료학과를 나오셔가지고 물리치료 면허를 가지고 의무 트레이너로 지원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육 전공자분들이나 그냥 스포츠 전공자분들마저도 의무 트레이너가 하고 싶으시면은 그런 건운사나 아니면 그런 물리치료 쪽 자격증을 따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네, 물리치료 면허를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얘기를 나눌 시간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급격히 게스트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십니다. 저만 아쉬운가요, 여러분? 좀 빠르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깜짝으로 질문을 하나 준비드린 게 있어요. 이거는 사전 질문지에도 안 드렸거든요. 이제 오늘 쭉 이제 1시간 거의 한 40분 동안 진행을 해주시면서 많은 질문도 받아주시고 본인들의 스토리도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대학생이나 취준생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까 취업 준비할 때 되게 감성적인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것처럼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확실히 채용이 좀 더 줄면서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학생과 취준생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멘트를 하려고 했지만 토크 콘서트고 좀 재밌게 끝내야 된다는 생각에 무리수를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자 토크 아세요? 5글자로 말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두들 힘내, 뭐 즐거웠음 안 되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5글자로 끝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저기서부터 시작을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트레이너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취준생과 대학생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5글자. 준비 철저히. 오, 준비 철저히. 왜냐하면 저희 다른 직무는 모르겠는데 저희 트레이너 직무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갑자기 나오고 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되게 급박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바로 현장에 투입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은 충분히 끌어주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프로축구연맹 실무자님 5글자 한 번만 해주세요. 최고가 되자. 자, 점점 뒤에 분들이 부담감이 심해지시는 것 같은데, 자, 최고가 되자 나왔습니다. 자, 3번째 마지막 멘트로 5글자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ESTJ로서 사실 좀 항상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열심히 하자라고 열심히 하고 하자. 싶습니다. 굉장히 담백하지만 정말 중요한 멘트죠. 자, 열심히 하자 나왔습니다. 다음 IT랑 데이터 실무자님의 마지막 네. 한마디 들어볼게요. 저도 대학교 때 교양 수업 열심히 듣고 예의 범절이 있거든요. 근데 5글자니까 반말로 조금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봐. 우와, 이거 감동이다. 자, 에이전트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갑니다. 자, 기대됩니다.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저는 꿈을 그려봐라고. 와, 이거 여러분 진짜 저 이거 미리 말씀 안 드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히트가 남았습니다. 자, e스포츠 실무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너밖에 없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이런 분들을 제가 또 모시고 오늘 하루 토크 콘서트를 재밌게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리해주신 게스트분들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를 드릴 거고요. 다음 3부에서는 이제 채용 설명회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자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